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지난 주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 중국의 2차 전지 업체죠. CATL이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마치 한국 업체들은 전부 다 큰 위기에 빠지고 리스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정말 큰 위기고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는 이런 것들이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포드가 CATL과 함께 미국 공장 설립을 강행한다.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포드는 누구와 조인트 벤처를 먼저 맺었습니까? 바로 SK온과 맺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틀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요. SK온을 포함해서 배터리 3사의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의 CATL이 포드와 미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현실화하면서 미시건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업체라는 겁니다. 과연 진짜 1위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포드는 여태까지 SK온과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미시건주 당국과 투자 계획을 두고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논의는 무엇이냐면 LFP입니다. 리튬 인산철 방식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 LFP에 있어서는 상당한 레퍼런스와 생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중저가 모델에는 LFP 방식의 배터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CATL이 배터리 제조와 관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을 한다. 뭐하고 뭘 제공한다고요?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IRA 법안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드는 현재까지는 SK온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켄터키주 그리고 테네시주에 다수의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미국 기업인 포드가 공장 투자와 운영에 모두 주체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포드는 투자 돈을 대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장을 포드가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ATL은 기술 지원,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생산 라인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감독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제한적인 역할에 그친다면 바이든 정부나 의회가 이를 문제 삼을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IRA 법안을 피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IRA 법안 때문에 포드가 SK온과 이미 테네시주라든지 여기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추가적인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자, 포드는 원래 버지니아주와 미시건주 양쪽에다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주에서는요, 요 CATL의 배터리 공장 설립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었다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거부를 했죠. 하지만 미시건주는 2,500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이 경제적 측면에서 더 좋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시건주가 만약에 CATL에 공장을 유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IRA 법안에 있어서 보조금을 포드 자동차가 받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다? 이겁니다. GM,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리고 여러 이제 다른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들과 합작을 하는데 투자는 그죠? 지분은 모두 미국 업체가 하고 중국의 기술을 가지고 자체적인 공장을 만들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노리고 있던 북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기회를 CATL에게 빼앗기거나 CATL과 전기차 배터리 가격 경쟁을 벌여야 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라고 이제 기사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여러분들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자, 한국 배터리 3사는요. 현재 북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공장들은 이미
착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 경쟁을 하는데요. 이 가격 경쟁은 뭐하고 해야 됩니까? 동일한 제품에서 해야 되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3원 개 배터리 중심이죠. CATL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는 뭐다? LFP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적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저가 모델들, 요거는 이제 조금 가격이 나가는 프리미엄 아니면은 저 트럭 요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요. 북미에도 CATL이 진출이 본격화되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지키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CATL의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다면 SK온이 포드에 공급하게 될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온은 1차적으로 조인트 벤처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2년 7월 14일이죠. 그래서 SK온과 포드가 조인트 벤처 공식 출범을 했는데 미국 공장 건설에 무려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기사는 이미 나왔었죠. 그 조인트 벤처 이름이 뭡니까? 블루 오벌 SK라는 업체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각각 5조 1천억씩 총 10조 2천억을 투자해서 블루 오벌 SK를 설립을 했고요. 배터리 공장을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세 곳의 공장을 완성을 하면 연간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은 129 기가와트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SK온이 합작 공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블루오발 SK 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1월 달에 철회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3조 원짜리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어디? 튀르키예입니다. 터키죠. 터키에 공장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10개월 만에 논의된 지 10개월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게 뉴스가 언제 나왔습니까? 1월 9일 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 하면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조 원 규모, 그러니까 아까는 3조 원 규모였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자. 어디에 짓자? 튀르키예에 짓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SK온과 튀르키예 합작 공장 계획을 철회한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K온과 계속 논의를 하던 포드가 문제가 어디에 있다? SK온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계획들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금 문제가 있죠.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SK그룹에서는 SK온이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들이 아직은 딸리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SK온이 수율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이 수율이라는 것은요. 반도체에서도 중요하지만 2차 전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율을 잡는 것이 관건인데 수율이 잡히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통상 3년까지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율이 요즘에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포드에서는 SK가 아니라 어디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 CATL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요 기사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핵심들은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안을 했던 것은 튀르키예 SK온과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죠. 보시다시피 기사에서도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겁니다. 판가 문제로 이견을 보인다라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조금 더 싸게 배터리를 공급받고 싶은데 SK에서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낮은 수율의 문제, 요것 때문에 포드가 SK온과 합작을 철회했다라는 뉴스들입니다. SK온이 수율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업체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CATL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후발주자들은 자금난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태죠. 특히나 지금 포드뿐만 아니라 현대차, 르노, 혼다와도 합작 공장을 에너지 솔루션이 추진 중에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IPO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과 중국의 작은 업체들이 전부 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는 것은 뭐다? 배터리 제작 업체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력과 자금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 시장은 뭘로 변하고 있다? 셀러스 마켓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잘 달린 K배터리, 합작법인이 무산돼도 느긋하다라는 내용들이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고요. SK온은 적자를 냈지만 배터리 시장 자체가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이 되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 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르키예 짓기로 한 배터리 공장 사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GM의 미국 내 배터리 4공장 건설 계획도 백지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죠. 다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취소를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업들을 옥석가리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판매자에게 유리한 셀러스 마켓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공장을 짓고 우리 배터리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익성에 따라서 수익성이 되지 않으면 조인트 벤처고 뭐고 안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터리 시장은 셀러스 마켓이고, 포드가 정말로 SK온을 걷어찬 것이 아니라 SK온 쪽에서 사업을 수익성에 따라서 재편하기 위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CATL이 미국에 진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당하고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은 지금 선점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기 전에 이미 공장 착공 들어갔고요. 시험 생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CATL이 헝가리라든지 이런 쪽에 증설 또는 신설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길 가능성들도 있어요. 하지만 유럽은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10% 언더죠. 더 성장성이 큰 시장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를 꽉 잡고 있는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요 점유율을 크게 빠지지 않고 유지만 하면 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CATL부터 시작해서 중국 업체들이 완전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LFP가 아니라 탐험계 배터리 쪽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업체들은 더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의 닭 뺏길 판국이라는 한국 기업 미국의 삼판 승부를 벌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거 내용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1위는 CATL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가 CATL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7.2 기가와트 배터리 출하량을 기록을 했는데, CATL의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은 8.1 기가와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배터리 출하량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CATL의 배터리는 뭐다? 내수용입니다. 그죠? 내수용에다가 테슬라에 탑재가 되면서 성능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과연 이 시장 점유율 1위가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있어서 안 좋은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물량도 많이 떨어졌죠. 금요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는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진출한다? LFP죠. 우리나라 업체들과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IRL 법안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에서 과연 허가를 해줄 것이냐,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IRL 법안 자체가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을 제외하겠다, 중국의 배터리 의존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포드와 CATL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들에 있어서 보조금을 줄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몇 년 동안 앞으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미확인 비행체 UFO라고 그러죠. UFO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 상공에다가 풍선을 날려가지고 첩보 활동을 했다. 그래서 벌써 4개째 격추를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중국 상공에 미확인 비행체가 있다, 중국 당국도 격추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갈등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3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는 우리나라 업체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는 아주 큰 문제, 대세 지장이 갈 정도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빠지는 종목들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살펴보기 앞서서요, 한 가지 간단하게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성공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강한주식연구소라는 무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어플은요, 주식성공TV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시황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인가 시장을 짚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추천주들이 공개가 됩니다. 단타 치는데 내가 종목을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수익들 얼마나 나옵니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1월 2일 날 설명드렸던 웨이버스, 요거 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 급등해서 거의 100% 가까운 90%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지케어텍도 1월 18일 날 추천드리고 나서 당일 날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쭉쭉. 요거 파동만 잘 탔으면 이거 100% 먹는 겁니다. 최대 42%까지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왔고요. 스맥도 역시나 30% 이상의 급등 수익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DENT도 오늘장에서 완전 급등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2월달 추천주들까지 자잘하게 이렇게 20% 30% 많게는 100% 수익도 터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주식연구소 최근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종목들 추천이 되고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꼭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의 설명란에 가시면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찾기 편하시라고 첫 번째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시고 터치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강한주식연구소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2차전지 관련주들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보시라 했는데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TCC 스틸도 이런 식의 이제 꾸덕꾸덕하게 초보 투자자분들도 수익 내기 쉽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상신 EDP 역시나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주들도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대형주들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
업체들이 정말 문제가 되느냐. 자,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에코프로 보시면 에코프로는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대단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매수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무섭고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극재 업체에서는 LNF도 괜찮습니다. 자, LNF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자, LNF는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 추세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바닥 한 번 잡았고 두 번 잡고 나서 이렇게 눌림목 주고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이거 안착하는 구간에서는 계속 잡아가시는 거예요. 단기 평선들에서 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잡아가시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주봉에서는 요거 돌파했습니다. 주봉의 저항선이 요거 있는데 지난주에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요거 음봉 하나 나올 때 매수의 기회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LNF가 SK온의 밸류 체인에 있습니다. SK온이 정말 문제가 되고 포드한테 시장을 뺏긴다라고 한다면 LNF는 박살나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뉴스 플로우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들만 믿고 지금은 담으셔야 된다 보시고 LNF 대형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는 LNF 정도 담아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는데 완전 역사적 신고가 흐름들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거예요. 그러면 뭘 담는다? 조금 천천히 가기는 하지만 한솔 케미칼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세요. 물론 시세 랠리가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솔 케미칼은 바닥권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런 하락 추세대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이렇게 잡고 나서 안착하고요. 지금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어디 붙여놓고 있습니까? 여기가 저항이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저항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가를 자꾸 갖다 붙여놓고 캔들을 붙여놓는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한솔 케미칼은 단순히 음극재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차세대 음극재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상당한 시장성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본다면 요 전고점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일봉상에서 보시면 바닥 잡았고 올라갔다가 11선 눌림목 왔다가 요게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주가가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그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짧게 올라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짧게 올라가면 전고점대까지 갔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 전고점대를 완전히 뚫어버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21선 근처에서 박스권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슈팅 나와서 전고점대 돌파.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이 종종 나온다. 그래서 한솔 케미칼도요. 지금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비캠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중장기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하나 갖고 가실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전의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닥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점점 가팔라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하는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이 추세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베팅이 들어간다? 11선 전후에서 베팅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단기관점에서도 한번 장대 양봉 세울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13만원 가야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갈 만한 종목이니까 세비캠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이렇게 보시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많은 종목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양극재 하나, 완성품 업체 하나, 그리고 폐배터리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